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9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기준 2,980만 원, 76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리플도 490원, 500원 언저리를 살짝 반등 나와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40만 원,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주식시장 또한 3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시장 좀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금리 공포 둔화에 미국 증시 3일째 상승 중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공포 둔화.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공포 둔화 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부분이죠. 환율, 달러 숨 고르기에 3원가량 하락. 자, 달러가 조금 약세였다. 인플레이션, 금리 공포 둔화. 이 부분은 미디어에서 그냥 떠드는 거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빵, 빵, 빵. 왜 그럴까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를 치고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탄력적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꺾입니다. 떨어질 때도 크게 꺾여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 현재 금리 0.75%가 90%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 0.75% 인상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겪어야 될 텐데 현재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방향성은 지켜봐야 된다. 그 이면에 뭐를 확인해야 되냐? 바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9. 찔끔 빠졌어요. 보게 되면 찔끔 1개월물이거든요. 이게 1개월물인데 세상에 찔끔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달러가 강세면은요. 지금은 초강세를 넘어서 킹강세라고 하죠. 초초강세를 넘어서 킹강세. 10년의 흐름을 보죠. 그쵸? 킹강세죠. 요게 강세이면은요. 달러가 강세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경제 그리고 증시와 그리고 코인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다 힘듭니다. 이 달러가 꺾여 나갈 때, 달러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이 세상에 바로 반등 국면이 나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물가가 있다. 물가 이면에 뭐가 있다? FOMC가 있다. FOMC 이면에 또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있다.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방향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연준이 금리 0.75%를 올린다면 그 다음번 FOMC가 중요하겠죠. 0.25가 될지 0.5가 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언제 시작되게 될지 그리고 제로금리는 언제 가게 될지 더불어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에 언제 가게 될지 그게 바로 시장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겠죠.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뭐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2008년도에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2005년도에 2008년도 이전에 0.8조 달러였던 게 2010년도를 지나가면서 15년도 그리고 4.5조의 달러라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이은 4조 5천억 달러. 그쵸? 그 근방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8.8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양적 완화. 요거 줄인다고 하죠. 그쵸? 요거 줄일 때까지 줄여보고 많이 못 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시간차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요게 1년,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해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일 것 같거든요. 통화 사이클이. 그래서 그 다음번 시그널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다음번 시그널에서 체킹해야 될 점.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죠.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 달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이때 2,600을 찍고 그리고 300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1,500만 원대를 찍고 500만 원대까지. 그리고 8,000만 원대를 찍고 다시 한번 2,900만 원과 2,500만 원 언저리 2,5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요때가 500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8,200만 원대까지 무려
16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고작 8개월, 9개월 만에 16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6배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정도 됐죠? 다음번 3억 시그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3억보다 좀 세질 수도, 좀 덜어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시작하게 됐었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게 되면 3억까지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더불어 증시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산 시장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자산 시장이 어딜까요? 변동성이 심하면서. 첫 번째는 성장성은 코인입니다.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이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 못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불어 리플 49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과도 연동이 되지만 우리는 뭘 기다리냐? 리플과 XRP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가 도입이 되는 그 부분, 플러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대한 봉착,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다 이게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이게 와야 현 법정화폐 시스템이 끝나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 한국은행은 카카오와 더불어서 그라운드엑스와 더불어서 CBDC 발행을 준비 중이죠.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이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CBDC가 도입이 되고 법정화폐 시스템을 차근차근 바로 잠식해 나갈 때, 스위프트 1.0을 스위프트 2.0이 차근차근 잠식해 나갈 때, 그리고 리플과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면서 진짜 사용되게 될 때, 전 세계 거액 결제용 도매 시스템의 도매 CBDC의 리플과 XRP가 바로 이 이동하는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사용되게 될 때, 그리고 상용화되는 점차 CBDC와 그리고 리플을 사용하게 되는 국가와 금융기관이 늘어나게 될 때, 리플과 XRP는 이 모든 코인들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끝판왕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힘들고요. 남들보다 끝판왕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파괴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외신, 미국 재무부 디지털 달러 발행, CBDC 발행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은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미 월가, 유대인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월과 재무부 연준이에요. 국채 발행,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드렸죠. 또한 추후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미국 재무부가 국익을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는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CBDC의 향후 나아갈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으로,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토큰이 국익에 부입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를 추진해야 된다.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는 연방정부 측의 디지털 달러 CBDC 발행 작업을 추진하는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달러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의 서명,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무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 CBDC 발행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 자, 이 중심에 뭐가 있다? 리플과 XRP가 있다.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의 중심의 최정점에 리플과 XRP가 있다. 그들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판왕에 도착하기 위해서. 제롬 파월, 경제 필요에 따라 대차 대조표 런오프, 조정 준비. 자, 이게 뭐죠? 경제 필요에 따라 만기도래 채권의 원리금을 다른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보유자산이 줄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월은 이어 CBDC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발행하는 것은 100% 발행됩니다. 시간 차이만 발생할 뿐 방향성은 100% 정해져 있다. 99.9%가 아니라 100% 정해져 있다. 전 세계의 기득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거기에 신흥국,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CBDC가 100% 정해져 있다. 99.9%가 아니라 100%
정해져 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에 거듭해서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그리고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도래 채권의 원래금을 다른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아 보유자산이 줄게 하는 방식. 그래서 채권에 미군의 자산을 줄여나가겠다. 때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 런오프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언급드리죠. 똑같아요. 이때도 줄이다가 다시 늘렸다. 앞으로도 줄이다가 다시 늘린다. 이게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해안을 발휘해보죠. 통찰력을 발휘하죠. 무슨 뜻이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월봉을 한번 보죠. 2008년도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2008년도에 연준 자산은 0.8조 달러였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제가 한번 10년 주기로 10년보다 좀 길게 좀 줄게 해서 성장하다가 경제가 한번 크게 꺾어요. 그러면 부채를 크게 줄여나갑니다. 그게 정부 부채건 가계 부채건 기업 부채건 각 국가별로 부채가 쌓였던 나간 부분을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2008년도 이후에 증시의 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쭉 달려나가다가 꺾여요. 근데 꺾이고 바로 회복을 하죠. 꺾이고 바로 회복합니다. 2008년도에는 그나마 박스권이 좀 길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박스권이 조금 길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무슨 뜻이죠?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페달을 밟았다. 한번 밟은 페달은 살짝 멈추다가 다시 줄이다가 다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와 있다. 이게 바로 2008년도 이전과 이후에 바뀐 공식이다. 이거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시장 매크로를 바라보는 가장 큰 중심축입니다. 자, 리플 대 SEC 재판 9월 19일 양측 주요 카드 공개한다는 소식이에요. 유투데이에서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자, 주요 문건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고 유투데이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약식 심판을 위한 문건의 공개 개정판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그동안에 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요청한 예비적인 변경만 이루어진다. 리플 측 변호사와 SEC는 문건을 제출한 뒤 연말까지 문건을 토론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친 리플 활동가인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9월 19일 양측의 카드를 드러내는 마지막 결전이라고 강조했다. 리플 재판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여겨진다. 큰 판이 짜진다는 부분이죠. 제도와 틀, 그게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SEC는 리플사 등이 리플을 신고 없이 시장에 내다 팔았다며 증권이다 라고 하고 기소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지시죠?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계속 뭐 문건 가지고 공개한다, 이메일 갖고 공개한다, 만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과 증거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딜레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요게 마무리가 져야 블록체인과 코인과 토큰에 대한 시장 방향성과 명확한 규제와 제도와 세금과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틀이 짜여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 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강화, 주요 인사들 9월도 큰 폭의 금리 인상. 더불어 CME 페드워치에서 9월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된다. 75bp 인상 가능성 91%에 달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9대1 반영으로 현재 75bp 인상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을 프라이싱, 반영하고 나가고 있다. 허나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지만 3일 연속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허나 아직 방향성은,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체킹할 건 뭐죠? 다음번 FOMC와 그리고 그 다음번 FOMC, 금리 상단이 어디냐?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그 시그널, 금리 인상 폭이 0.75% 찍다가 0.25 낮아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이냐? 그리고 곧 금리 인상 중단 소식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어느 기준점인가?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중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더불어서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 또한 9월도 큰 폭의 금리 인상,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강화, 그래서 연준의 주요 이사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이분 또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또한 현재 미디어에서 그런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가 그 이면의 뼈대를 항상 언급드리죠. 연준의 큰 시그널,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시장이 못 받아주고 시그널이 크게 나오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 경제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거리면 바뀔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현재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자,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암호화폐 시장 최악의 하락은 끝난 것 같다. 자, 중요한 건 이거는 참고만 하고요. 바닥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 떨어지는 거, 내가 항상 엎드리죠? 40에서 60에서 70을 감당해라. 위에는 100배 이상 열려 있다. 지금 이건 사실 비트코인이 8,200만 원 근처, 8,300만 원, 8,000만 원 초반대 그걸 찍고 현재 2,700, 800, 900, 3,000, 600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바닥권이에요. 물론 깰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더 떨어지고 오케이 땡큐 하고 담는다. 왜? 이유는 100배 이상 열려있다. 지금도 싸다. 정말 싸다. 더 떨어지면 더 땡큐. 이런 마인드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매입하는 게 아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떨어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첫 번째로 좋은 시그널이다. 그리고 크게 흔들거릴 때가 또한 정말 좋은 두 번째 시그널이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투자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등 위해 5억 달러 주식을 매각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섰다. 대단하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건 아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음번 제가 언급드렸어요. 참고사항으로서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가 나오면 10배 플러스 알파 기준이다. 지금 기준으로 3천만 원이면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이다. 이게 한 3년,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이겠죠? 과연 1년, 2년, 3년 1년, 2년 기준점일 것 같아요. 2년보다 땡겨질 수도 있고 살짝 딜레이 될 수도 있고 3억, 3년? 고 1년에서 2년에서 3년 고 기준점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시그널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큰 그림에서 100배 이상 커진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쩐주들과 기득권은 JP모건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영입 디지털 결제 블록체인에 집중한다. JP모건 바로 미국 금융과 월가와 세계 금융권의 최중심에 있다. JP모건은 리플과 XRP가 무관하지 않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연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바로 리플 이사회에 있는 수잔 에티, 마이크로 수석 경제학자 출신이죠. 더불어서 디지털 결제와 블록체인에 집중한다. 이들 또한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글로벌 기득권과 글로벌 세력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투자를 그리고 미래의 판을 그려나가는지 컨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등에 올라타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